칭찬은 가장 부드러운 권력입니다. 당신은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나요? 잘했어. 대단해. 역시 너야. 이런 말들이 당신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동시에 뭔가 불편합니다. 칭찬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칭찬은 격려 같지만 때로는 사슬처럼 느껴집니다. 왜 칭찬이 때로는 통제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니체의 시선으로 권력의 언어를 들여다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칭찬은 좋은 거야.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켜. 칭찬은 동기부여가 돼.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원합니다.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상사에게서 잘했어라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 애씁니다. 칭찬받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부모가 착한 애라고 칭찬하면 계속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한 순간, 선생님이 공부 잘한 애라고 하면 공부만 하게 된 순간, 연인이 너 이럴 때 예뻐라고 하면 그렇게만 행동하려 한 순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왜 항상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언어는 권력의 도구다. 권력이란 힘으로 누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도 권력입니다. 칭찬은 가장 부드러운 권력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합니다. 잘했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이것이 옳은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칭찬은 명령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권력의 의지 개념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권력을 추구한다. 권력의 의지란 자신의 의지를 세계에 관철시키려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부모도 권력을 원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교사도 권력을 원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기대에 맞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상사도 권력을 원합니다. 직원이 자신의 방향대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연인도 권력을 원합니다.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강요하면 저항이 생깁니다. 왜 나한테 명령해? 내 인생은 내가 살아. 그래서 더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칭찬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아. 이런 모습이 정말 멋있어. 역시 너는 이래야 해. 칭찬을 통해 당신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당신은 따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왜냐하면 칭찬받는 것이 기분 좋으니까. 칭찬이 통제가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칭찬은 기준을 만듭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치를 정하는 자가 권력을 가진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이 좋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동이네. 훌륭한 선택이야. 올바른 결정이야. 이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가치 판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가치를 내면화합니다. 착한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훌륭한 거구나. 이것이 올바른 거구나. 상대가 설정한 기준이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가치를 받아들인다. 칭찬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칭찬하는 사람의 가치 체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정한 좋음과 나쁨이 당신의 좋음과 나쁨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둘째, 칭찬은 의존을 만듭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칭찬을 받고 싶어집니다. 한번 칭찬받으면 또 칭찬받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겠지? 저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당신의 행동이 칭찬에 종속됩니다. 스스로를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노예의 도덕이다. 주인은 스스로 가치를 만듭니다. 노예는 주인의 인정을 기다립니다. 칭찬에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상대의 인정 없이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상대의 칭찬 없이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상대의 평가 없이는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셋째, 칭찬은 정체성을 고정시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생성이 본질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합니다. 고정된 정체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당신을 고정시킵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이 칭찬을 들으면 당신은 계속 착한 아이로 남아야 합니다. 너는 똑똑해. 이 칭찬을 들으면 당신은 계속 똑똑해야 합니다. 너는 이럴 때 멋있어. 이 칭찬을 들으면 당신은 계속 그렇게만 행동해야 합니다. 칭찬받은 정체성에서 벗어나면 칭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틀 안에 갇힙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정된 자아는 감옥이다. 칭찬은 그 감옥의 벽을 만듭니다. 부드럽지만 견고한 벽을. 니체의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개념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두 가지 도덕이 있다. 주인 도덕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노예 도덕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좋다. 왜냐하면 남들이 칭찬하니까. 칭찬을 갈구하는 것은 노예 도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이게 옳으니까 하나요? 아니면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남들이 좋아할 사람이 되려고 그러나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 삽니다. 부모의 칭찬, 사회의 인정, 타인의 승인. 니체는 말합니다. 이것이 노예의 삶이다. 주인은 묻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가요? 주인은 선언합니다. 이것이 좋다. 자기 자신이 가치의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은 무조건 좋은 거야.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은 가장 교묘한 사슬이다. 칭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인정입니다. 당신의 본질을 보고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는 것. 네가 내 길을 가니까 좋아. 네가 내 방식대로 하니까 멋있어. 내 선택을 존중해. 이것은 자유를 주는 칭찬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종입니다. 당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착하네. 이런 모습이 좋아. 계속 이렇게만 해. 이것은 통제하는 칭찬입니다. 차이가 보이나요? 진정한 칭찬은 당신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조종하는 칭찬은 당신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존경은 거리를 둔다.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칭찬으로 당신을 특정한 틀에 맞춥니다. 니체의 위버맨시 개념이 중요합니다. 위버맨시란 초인, 자기를 극복한 인간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위버맨시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위버맨시는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다.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것이 위버맨시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라. 남이 당신을 칭찬하든 비난하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칭찬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칭찬에 약할까요?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교육은 순종을 만든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칭찬받는 것이 좋은 것이다. 착하게 행동하면 칭찬받고, 말을 잘 들으면 인정받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사랑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칭찬에 중독됩니다. 칭찬 없이는 불안합니다. 칭찬 없이는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길들여진 인간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칭찬받지 못할 자유, 인정받지 못할 자유, 혼자 서는 자유. 이것이 무섭습니다. 둘째, 우리는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무리 본능이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 칭찬은 소속의 신호입니다. 너는 우리 중 한 명이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받아들여졌어. 칭찬받으면 안도합니다. 배척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반대로 칭찬받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나는 틀렸나? 나는 이상한가?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갈구합니다. 소속되기 위해서.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무리에 속하는 것은 개성을 잃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약한 자는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당신은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게 맞나? 내 선택이 옳나? 내 방향이 맞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필요로 합니다. 칭찬은 확인입니다. 네가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이것은 진짜 확신이 아닙니다. 빌려온 확신입니다. 진짜 확신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강한 자는 스스로 확신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식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 칭찬의 의도를 보세요. 니체는 말합니다. 모든 행동 뒤에는 동기가 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세요.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당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가? 진정한 칭찬은 자유를 줍니다. 조종하는 칭찬은 조건을 만듭니다. 이렇게만 하면 계속 칭찬해 줄게. 이것은 거래입니다. 진짜 인정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세요. 둘째,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하세요.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자가 자유롭다. 타인의 칭찬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남들이 칭찬하니까 좋은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야. 이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당신 자신이 평가하세요. 내가 보기에 이건 가치 있어. 내가 느끼기에 이건 의미 있어.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옳아. 칭찬받든 안 받든 당신의 기준으로 사세요.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입법자가 되라. 셋째, 칭찬 없이 행동하는 연습을 하세요. 니체는 말합니다. 고독이 강함을 만든다.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은 일을 하세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선택을 하세요.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은 길을 가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지? 칭찬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계속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칭찬 없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칭찬이 없어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정이 없어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태어난다. 넷째,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긍정이 힘의 원천이다. 타인의 칭찬을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나는 잘했어.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마세요. 스스로 승인하세요. 이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자가 강하다. 니체는 말합니다. 생은 권력의 의지다. 모든 관계는 권력 관계입니다. 칭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칭찬하는 자는 권력을 행사합니다. 칭찬받는 자는 그 권력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칭찬에 의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가치를 만들며 살 것인가? 첫 번째를 선택하면 당신은 노예로 남을 것이고, 두 번째를 선택하면 당신은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칭찬을 갈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있나요? 칭찬이 때로는 통제가 되는 것은 칭찬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칭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의존하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칭찬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필요로 하지는 마세요. 칭찬받으면 기뻐도 좋습니다. 하지만 칭찬 없이도 가치를 느끼세요. 타인의 인정은 보너스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칭찬받기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첫 번째를 선택하면 타인이 당신을 정의할 것이고, 두 번째를 선택하면 당신이 당신을 정의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칭찬이 때로는 통제가 되는 것은 칭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칭찬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칭찬에서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세요.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